구매용 상품이 아니라 일반 상품이지만 그 판매자들이 구매자를 교묘하게 속이면서 이익을 챙기는 것이 하나의 관행처럼 되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여야 할까? 당연히 망해야 한다. 40년 전 그 당시 유명했던 어느 숯불 갈비집에서 나는 갈비뼈에 다른 고기들을 꿰매거나 식용 접착제로 붙이는 광경을 보고 쇼크를 먹었다. 지금은 그런 곳이 없을 것으로 믿는다. 그러나 어린 한우 암소만 전문으로 한다면서 고객 앞에서 저울로 고기 무게까지 정확히 보여주는 곳에서도 가장 연하다는 고기조차 즐겨서 계속 뱉어낸 경험이 두 번이나 있었기에 기본적으로 나는 숯불 고깃집은 특급 호텔에서 운영하는 곳조차 잘 가지 않는다. 왜냐하면 주인이나 셰프가 알면서도 고객을 속이려고 하거나 혹은 알면서도 대충대충 납품하는 업자들은 내치지 않기 때문이다. 서울의 그 어느 일식집이건 간에 나는 운이는 빼라고 하는데 이 납품업자 혹은 어민 혹은 유통업자가 백반을 보존제로 넣으며 제맛이 안 나는데도 셰프는 신선하다고 말하기 때문이다. 납품업자나 하청업체의 납품업자나 하청업체와의 협업이 가장 많은 건축이나 산업용품들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스테인리스 강판을 예로 들어보자. 스테인리스 규격 자체도 내식성, 내지분성, 내머모성, 내산화성 등에 따라 여러 가지 종류로 나뉘어져 있는데 두께도 0.05mm 단위까지 구분된다. 납품업자들은 일단 구매자가 원하는 규격으로 계약을 하지만 실제 납품하는 강판은 0.05mm 얇은 것으로 납품하여 이익을 챙기는 경우가 있다. 조금 더 들어가다 보면 납품 받는 곳의 임직원도 뻔히 상황을 알고 있지만 봉투도 정기적으로 들어오고 룸살롱에도 자주 데려가니까 눈 감아준다. 이런 것이 업계 관행처럼 되어 있다면 도대체 영업을 어떻게 해야 할까? 다들 그렇게 하면서 이익을 챙기는데 우리만 정직하게 하면 우리만 망하는 거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로비라는 명분으로 물 좋은 술집을 찾아 나서게 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에이 18 소리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경우 영업은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 내가 제시하는 방법론은 전공법, 전공법뿐이다. 이 경쟁사들이 제시하는 가격에 정품을 납품하고 정밀도가 높은 버니어 캘리퍼스도 함께 주어라. 견적서에는 정품과 비품 규격과 가격을 모두 제시하고 업계가 어떻게 속이는지를 알아채도록 하여라. 비품 사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최대한 널리 알리고 품질 관리에 미쳐라. 술 접대는 하지 말고 문화 접대 정도만 하여라. 처음에는 당연히 매출과 이익이 줄어들겠지만 모든 비용을 절약하고 최대 2, 3년은 버텨야 한다. 2부 부자로 가는 길목에서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는 좁은 문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더럽고 위험하고 힘들고 폼이 안 나는 것들이다. 바로 그런 것을 해라. 그러면 돈을 번다. 경쟁자가 조금으로. 1장 돈. 똑바로 알자. 돈에 대한 위선을 버려라. 돈에 대한 한국 사회의 태도는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처럼 대단히 이중적이다. 어느 종교에서는 돈이라는 말 대신에 물질이라는 단어를 즐겨 쓴다. 신성한 장소에서 돈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는 것조차 불경스럽게 여기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돈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상스럽고 천하게 여기는 태도는 우리 사회 어디서나 나타난다.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라 라는 최영 장군식의 초월적 가르침도 있고 나물 먹고 물 마시고 800개를 베면 행복한 것이라는 식의 안빈 낙도가 교육의 한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런 점들을 생각하면 이 사회는 그 어느 나라보다도 더 깨끗하고 청렴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을 살펴보면 작가 출신 정치인 김홍신의 말처럼 이 나라는 한 푼이라도 서로 더 빼앗기 위해 서로 뜯어먹고 사는 사람들이 가득한 곳이고 그러한 탐욕으로 인해 한국의 부정부패 지수는 에스토니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모로코 등보다도 더 낮은 48위이며 전 세계 수출주도 국가 19개국 가운데 한국의 뇌물 공여 지수는 최하위인 18위에 머물고 있고 떡값과 리베이트가 어느 곳에나 만연하게 많으냐 있다. 돈에 대한 태도가 이렇게 겉과 속이 전혀 다른 이상한 모순을 보이는 나라가 또 있을까? A.J. 크로닌의 소설 천국의 열쇠는 두 청년 안셀모 밀리와 프랜치스 치섬의 삶을 비교하여 보여준다. 이 같은 성직자의 길을 가면서도 늘 가난한 자의 편에서 검소하게 사는 프랜치스와 명예와 부를 추구하는 안셀모. 신학생 시절에 안셀모는 학생회 회장과 여러 모임의 회장직을 맡았었고
프랜시스는 조용하면서도 종종 풍파를 일으키는 문제 학생이었다. 출세를 하는 것은 안셀모였다. 프랜시스는 자신이 선교사로 활동하는 중국의 파하란 지방에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들어서자 이 배타적인 태도를 보이기는커녕 사랑을 공유하고자 한다.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그는 이단시 당하며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에는 실패로 연속된 삶을 살게 된다. 반면에 안셀모는 주교가 된다. 주교가 된 안셀모의 방문을 위해 프랜시스는 새로 성전을 준비하느라 정성을 다하지만 홍수로 인해 성전은 모두 무너진다. 그 자리에 거대한 행렬을 이끌고 멋진 말만 하러 온 안셀모, 그리고 보여줄 것이 모두 다 무너져버린 프랜시스. 안셀모의 마차 때문에 프랜시스는 진흙탕 물까지 뒤집어쓴다. 여전히 세상의 존경을 받는 쪽은 안셀모이다. 프랜시스는 사회적인 명예나 부는 원하지 않았다. 그가 추구한 것은 오직 사람들 간의 화목과 사랑이었다. 안셀모와 프랜시스는 우리들의 살상을 살아가면서 탐내는 두 가지 욕심을 보여준다. 명예와 부와 편안함이라는 욕심과 자기를 희생하며 실천하는 사랑과 그로 인한 보람 내지는 기쁨을 누리려는 욕심. 그 어느 쪽의 길도 사실 쉬운 것은 아니다. 여기서 내가 독자들이 주목하기를 바라는 인간 유형은 좋은 말만 늘어놓는 안셀모이다. 소설에서 안셀모가 대중의 존경을 받았듯이 이 세상은 좋은 말만 늘어놓는 사람들이 존경 비슷한 것을 받는 이상한 곳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보자. 변호사. 나는 돈 때문에 일하는 것이 아니라 억울한 사람을 위해 변론하는 것이다. 의사. 나도 돈 때문에 일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하여 일한다. 정치인. 나 역시 돈이나 명예 때문에 일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일한다. 교수. 나는 돈은 없어도 그만이고 미래의 제목들을 키우는 것이 보람이다. 종교인. 나야 물론 돈과는 거리가 멀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봉사하는 사람 아닌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부자로 살고 있다면 나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다. 엿먹어라. 나는 당신들 모두가 먹고 살 수 있도록 돈을 낸다. 나는 돈에 대한 욕망을 그럴듯한 명분이나 보람으로 위장하여 특히 좋은 말로 포장하는데 능숙한 사람들을 전혀 좋아하지 않는다. 이 저술가의 김지룡은 개인 독립 만세에서 이렇게 말한다. 명분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은 패거리 문화를 만들어낸다. 명분의 세계에서는 옳고 그른 것이 없다. 자기에게 얼마나 유리한가가 판단의 근거이다. 명분을 내세우는 사람은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고 사기꾼이기 십상이다. 예컨대 변호사가 매일 라면도 먹기 힘든 보수를 받으면서 힘없고 억울한 사람들을 위한 변론만 하는 직업이라면 당신은 그 직업을 택하겠는가? 의사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무료 진료를 하여야 하고 과거 소련에서처럼 낮은 월급을 받을 뿐인 직업이라면 당신은 하겠는가? 국회의원이 생기는 것 한 푼 없고 힘도 없는 직책이라면 그렇게들 하고 싶어 하겠는가? 대다수는 그럴 리 없지 않는가? 그런데도 어떤 사람들은 사실은 대가에 관심을 가지면서도 돈 때문에 일하는 것은 아니라고 극구 변명한다. 그들이 빈민촌에 가난하고 헐벗은 자선사업가, 무보수의 자원봉사자라면 나도 그 말을 믿고 존경한다. 그렇지 않다면 나는 그저 그들을 자기 속내는 숨기고 듣기 좋은 말만 하기 좋아하는 사람으로 평가, 절하시키고 만다. 특히 툭하면 국민의 이익을 내세우며 국민을 위한다고 하지만 실은 자기 실속과 밥그릇을 따지는 집단들은 그 집단이 공기업, 노조건, 무슨 협회건 간에 나에게 있어 꼴값 떠는 놈들에 지나지 않는다. 내가 가난하였을 때 이 사회에서 이른바 존경받는다는 사람들은 내게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직업에는 귀천이 없으며 어느 일을 하든지 간에 보람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들이 즐겨 들려주던 예화는 두 명의 석공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먹고 살기 위해 일한다고 생각하였고 다른 사람은 부처님을 위한 석탑을 만든다는 보람을 갖고 일을 하기에 기쁨을 느낀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내게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들은 석공이 아니었다. 폼나는 직업을 갖고 있었다. 자기들은 챙길 것 다 챙기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는 돈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보람을 가지고 일을 해라. 고 말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하는 것일까? 나에게 그건 위선이며 자기 기만이다. 보람을 느끼라고? 프랜치스처럼 자기를 희생하며 사는 사람이 내게 그렇게 말을 한다면 나도 믿는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이란 대가로 받는 보수가 이 사회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편에 속한다면 그는 대가를 보람으로 위장하고 있는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고자 일을 하면서도 그 사실을 말하는 것은 꺼려하며 어떻게 해서든지 미화시키려고 한다. 자본주의 사회에는 프로는 아름답다. 프로 선수는 돈 때문에 뛴다. 또 돈 때문에 뛰기에 프로가 되게 된다. 더 많은 돈을 받고자 더 많이 노력한다. 프로 선수에게 돈은 그 노력에 대한 대가이며 자기만큼 노력하지 않은 사람들과의 차별을 원하는 자존심이며 명예이다. 돈을 적게 받으면 당연히 그것은 자존심에 상처를 주고 명예에 금이 간다. 1970년에 발표되어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아온 리처드 바크의 갈매기의 꿈을 읽어보았는가? 이 조나단이라는 갈매기가 고기잡이 배와 해변 사이를 단조롭게 오고 가며 먹는 것에만 급급한 다른 갈매기들 사이에서 추방당했어도 자신의 꿈인 완전한 비행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한다는 내용이다. 가장 높이 나는 갈매기가 가장 멀리 본다. 진정한 삶의 목적을 찾아서 비행하는 조나단은 더 높이 나는 것을 통해서 완전한 자유를 찾아간다. 정말 멋지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벌레를 찾아 낮게 날면서도 자신이 높게 날고 있다고 착각하는 갈매기들이 넘쳐난다. 그 갈매기들은 그 착각 때문에 위선자들로 전락하고 만다. 나는 그런 위선자들 가운데서 능력 있는 프로를 보지 못했다. 나는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삶에 대한 자존심 때문에 낮게 날면서 벌레부터 먼저 잡아먹자고 작심을 했던 사람이다. 그래서 프로다. 월스트리트 금융기관들에서 신입 사원 면접을 볼 때 지원 사유를 성취감을 느끼기 위해서라고 답하면 모조리 불합격이다. 돈을 벌고 싶어서라고 말하는 사람만 합격된다. 부자가 되려면 돈에 대한 가식을 버리고 프로가 되라. 배고픈 갈매기는 높이 날려고 해도 기운이 없어 그렇게 하지 못한다. 위에 글을 쓴 지가 20여 년이 되는데 어떻게 된 노릇인지 돈에 대한 위선자들이 갈수록 늘어나는 것 같다. 내 판단으로 볼 때는 그 입을 족거처럼 찢어 놓아야 할 연놈들이 정치, 시민운동, 교수 세계에서 계속 나타나는데 그런 연놈들을 사모하는 족속들이 계속 나오는 게 너무 웃기다. 돈과 먼저 친해져라. 어떤 사람들은 이른바 금융 지식이나 투자 지식을 돈을 운영할 수 있는 지식으로 믿는다. 물론 그러한 지식도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 나는 그런 지식을 전문적으로 갖추고 있는 재테크 상담가들 중에서 부자를 만난 적은 없다. 돈을 운영할 수 있는 지식은 단순한 금융 지식이나 투자 지식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은 쏟아지는 정보를 이용하여 돈의 흐름을 볼 줄 아는 돈이며 인간 심리를 알고 문화를 이해하는 능력이며 시장 경쟁의 치열함 속에서 승리하는 방법을 법의 테두리 안에서 모색하는 힘이다. 그러한 지식을 얻으려는 노력으로 나는 신문을 많이 본다. 수많은 기자들이 사방에서 수집하여 활자화하는 정보들은 내게는 소중한 자산이 된다. 그러나 그들이 지면을 통해 알려주는 정보 모두를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은 아니다. 나는 내가 읽는 여러 종류의 일간지와 경쟁지들 중에서 매일 어느 하나를 택하여 우선 경제론부터 상세히 본다. 경제 흐름을 알려주는 모든 기사는 정말 놓치지 않는다. 여러 신문들을 읽었던 이유는 카페 회원들과의 만남 자리에서 말했듯이 누군가 나눠주는 보도자료가 아닌 것, 즉 기자가 독자적으로 발굴한 것을 읽기 위함이었다. 그게 진짜 뉴스이니까. 종이신문을 지금은 2개만 보고 인터넷에서는 10개 넘게 있는데 조중동을 비롯하여 한겨레 20일, 미디어 오늘, 조세일보도 본다. 차 안에서 신문을 읽다가 원하는 기사를 칼이나 가위 없이 맨손으로 잘라내는 기법을 스스로 터득하기도 하였고 책상 위에 놓고 칼을 대고 자르면 신문 한 장의 두께만큼만 칼질이 되는 특수한 칼도 서너 가지 종류를 오래전 외국에서 구입했을 정도로 나는 경제 기사를 소중히 여긴다. 경제랑 다음에 보는 지면은 문화란이다. 문화를 알아야 인간을 이해하고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TV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도 대충은 본다. 다른 사람들 다 보는 연속극이라고 해도 나는 거의 안 보기 때문에 대화 중에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 경우를 당하지 않기 위해 기초적인 내용만큼은 알아두기 위해서이다. 정치, 사회, 스포츠 등은 대충대충 본다. 어느 한 신문에서 그런 분야에 대한 기사들을 내가 훑어보는 데 바치는 시간은 2분도 안 된다. 어느 연예인이 이혼을 했건 말건, 이 박찬호의 금년 실적이 얼마가 되건, 정치인들이 무슨 일로 싸우건 간에 나는 그런 기사들은 대강 제목만 보고 만다.